안녕하십니까. TI 코리아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권대익 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하이 커런트 PMI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네임은 TPS65251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TPS65251에 대한 기본적인 오버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을 비롯해서 효율, 열 특성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 칩이 가지고 있는 디테일한 펑션들, 핀에 대한 디스크립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MU, 다른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다른 용도의 PMU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에 저희 대표적으로 TI에서 개발한 제품이 TPS65251과 65252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디바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메인으로 TPS6525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TPS65251은 안에 3개의 DC-DC 컨버터가 들어있습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출력 전류가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사용된 포트볼 쪽에 사용된 디바이스들은 출력 전류가 상당히 낮습니다만 본 제품은 컨티니어스한 커런트가 3A, 2A, 2A까지 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로 3.5A, 2.5A, 2.5A까지 흘릴 수 있습니다. TPS65252의 경우에는 벅 컨버터가 2개가 들어있고 USB 스위치가 추가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본 제품들을 사용해서 일반적인 DVR, 셋탑박스, 시큐리티 카메라 등에 많이 사용될 수 있고요. 지금 현재로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디자인되고 있습니다. TPS651에 대한 기본적인 피처를 보시면 인풋 전압이 4.5V에서 18V로 와이드 인풋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전압 레벨은 0.8V에서 입력 전류 마이너스 1V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벅1의 경우에는 컨티뉴스하게 3A, 벅2서리의 경우에는 컨티뉴스하게 2A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용되는 주파수는 300kHz에서 2.2MHz까지 외부 레지스타 세팅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칩과 동기를 시킬 수 있는 익스터널 싱크로나이제이션 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 스타트와 이네이블 핀이 있어서 시퀀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단에 커런트를 리미트를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이 각각 독립적으로 있습니다. 컴펜세이션 회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특별한 컴포넌트 변경 없이 기본적인 값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기능으로는 파워 9핀이 있습니다. 또한 라이트 로드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로 파워 모드 세팅이 있습니다. 패키지의 경우 QFN 패키지이고 40핀 6x6mm 패키지를 사용했습니다. 샘플과 양산이 현재 모두 진행되었고 올 6월 달에 양산된 새로운 칩셋입니다. 이 디바이스가 주로 사용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셋탑박스, 카오디오, 그리고 블루레이 DVD, DVR, DTV, 시큐리티 카메라 등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블락을 보시면 크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3개가 동작하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친 부분의 하나의 벅 컨버터가 되고 나머지 2개도 독립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먼저 3개의 벅 컨버터 각각의 컨트롤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빨간 글씨로 쓴 부분을 보시면 빨간 글씨로 쓰신 부분을 보면은 로 파워 모드라고 해서 라이트 로드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능의 핀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9 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파수를 세팅할 수 있는 프리퀀시를 세팅하는 저항값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벅 컨버터가 구성이 되고 이쪽에 다른 벅1 쪽이 구성이 됩니다. 벅2는 이쪽에 구성이 됩니다. 내부적으로 상세한 핀 설명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보시면
인풋 핀으로 벅3의 경우 V3 인풋으로 12V 전압이 들어오고 출력으로 예를 들어 3.3V에 2A 내지는 2A를 출력으로 낼 수 있습니다. 컴펜세이션 회로는 타입 2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펑션들이 벅1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벅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파트들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EVM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EVM은 4레이어로 해서 PCB 제작이 되어 있고, 현재 많은 업체에서 디자인을 해서 테스트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다음에 효율을 보시겠습니다. 벅1의 경우에 출력을 3.3V로 했을 경우 4.7 마이크로헬리의 인덕터를 사용했습니다. 28mΩ의 DCR일 경우 인풋 전압을 12V에 주파수를 0.5MHz, 그리고 12V에 1.1MHz, 그리고 5V 인풋에 1.1MHz, 5V 인풋에 0.5MHz를 사용했을 경우 각각에 대해서 전체적인 효율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영역인 2A 언더 정도에서는 90% 이상의 효율을 나타내고 있고, 3A 근처에서도 80%, 85% 이상의 효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벅 1, 2, 3의 각각에 대해서 보시면 벅1의 경우 출력을 1.2V, 벅2를 1.8V, 벅3를 3.3V로 했을 경우 3A 정도까지 보시면 마찬가지로 좋은 효율을 볼 수 있습니다. 벅3의 경우도 효율이 좋고 벅2의 경우에도 효율이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드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V를 레퍼런스로 해서 실제 온도가 마이너스 40도,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10도, 25도, 85도일 경우에 입력 전류를 유지한 상태에서 출력 전류를 바꾸었을 때 그에 따른 로드 레귤레이션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값을 보시면 실제로 1% 이내로 동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로드 레귤레이션과 관련돼서 출력 전압의 트랜전트 레스판스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출력 전류가 1.5A에서 3A로 출력 전류가 증가했을 때 실제로 출력 전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실제 이 피크치는 30mV 이내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컴펜세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개의 각각의 독립적인 벅 컨버터에 각각의 컴펜세이션 회로가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 페이즈 마진이 거의 63도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설정된 디바이스는 특별한 컴포넌트 밸류의 변경 없이 출력 전압만 변경시키면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열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선에서의 온도는 앰비언트의 온도에서 디스패치되는 온도, 파워로스 곱하기 열 저항값에 의해서 성립이 됩니다. 정선에서 앰비언트까지의 열 저항 성분을 더함으로 해서 정선의 온도를 알 수 있습니다. 본 패키지는 정선에서 앰비언트까지의 열 저항 값이 30입니다. 다음에 표를 보시면서 예를 보시면 벅1의 경우 출력이 1.2V 3A, 벅2의 경우 3.3V에 2A, 벅3의 경우 1.8V에 2A의 경우를 사용했을 때 실제 다음과 같은 테이블을 알 수 있습니다. 주파수를 500kHz로 하고 인풋 전압을 12V, 일 경우에 벅1, 2, 3에 대한
출력 전압과 전류 값입니다. 다음으로 PD 값은 실제 저희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이 전압과 전류 주파수에 해당되는 값에 맞게끔 테스트한 결과를 데이터 시트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값을 보면 0.82, 0.68, 0.63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개의 디스패치되는 파워 로스를 모두 합치면 2.13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T 앰비언트 값이 20일 경우 위의 시계에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T 앰비언트는 20, P 디스패치는 2.13, 열 저항 값은 30이 되겠습니다. 계산에 의하면 실제 T 정션 값은 83.76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T 앰비언트 값이 50도라 할지라도 실제 T 정션 값은 113도입니다. TPS 65251은 T 정션 맥스 값을 125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멀 셧다운이 들어가는 온도는 160도입니다만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하여 125도 이내로 동작되는 것을 레코멘드하고 있습니다. 실제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83도인 경우에는 충분히 125도보다 낮으므로 전혀 문제없이 열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본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테스트한 결과를 보시면 실제 저희 EVM에서 이 부분이 TPS 65251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테스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보시면 제일 높은 부분에 있어서의 핫포인트의 온도가 77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계산식보다 어느 정도 낮게 나오고 있고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이트 로드 이피션시를 보시면 실제로 라이트 로드 이피션시는 로드가 작을 때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저희 TI 본 디바이스에서는 IDDQ 로우 파워 핀이라는 핀이 있습니다. 로우 파워 핀이 하이면 실제로 이쪽 로우 파워 쪽에서 효율이 굉장히 좋게끔 동작합니다. 1.5mA만 소모를 하고 있고요. 이 핀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면 실제로 20mA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로드가 굉장히 작을 경우에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30% 근방에서 실제로 80% 이상까지 올라가는 효율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TPS 651 내부에는 두 가지의 LDO가 들어있습니다. 3.3V 출력을 내는 LDO와 6.5V를 내는 LDO가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개의 LDO는 스탠바이 모드에 들어갔을 경우 항상 켜져 있으며 외부에 적어 최대 맥스 10mA만 지원이 되는 그러한 디바이스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시면 효율을 많이 높일 수 있고 특히 이런 MCU에 이런 기능을 사용함으로 해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리모트 컨트롤 같은 기능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TPS 65251의 다양한 피처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퀀싱을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 스타트가 있습니다. 소프트 스타트는 소프트 스타트 핀에 커패시턴스를 달아서 그 딜레이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 딜레이 값은 다음의 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실제 소프트 스타트 내부에 5 마이크로 암페어의 커런트 소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는 0.8V를 칩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 대입을 하면 실제 나노페럿, 1나노페럿당 100 마이크로 세컨드의 타임 딜레이를 줄 수 있습니다. 커패시턴스 값을 구현하는 방법에 따라 레시오메트릭 시퀀싱을 구현할 수도 있고 시뮬테이너스하게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시뮬테이너스하게 구현할 경우에는 V 아웃풋 출력단 전압과 커패시턴스 값에 서로 조합에 의해서 같은 기울기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퀀싱을 구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인 이네이블 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각각의 벅 컨버터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독립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네이블 핀에 커패시턴스의 값의 변경에 의해서 딜레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파워 시퀀싱을 보시면 첫 번째 V 인풋이 들어오고 말씀드렸던 LDO 3V와 6.5V LDO가 출력으로 나옵니다. 그 이후 내부적으로 Enable 핀 1, 2, 3가 10ms 정도의 딜레이를 갖고 그 이후에 이 커패시턴스 값에 의해서 동작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의 경우 V1 쪽을 가장 먼저 Enable 시키고 V2, V3를 Enable 시킨 것입니다. 요 각각에 대해서 커패시턴스 값을 조정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동작되는 타임은 나노페럿당 1.67ms가 적용이 됩니다. TPS65251의 또 다른 특징인 커런트 리미터 기능이 있습니다. 실제 맥스 커런트를 1, 2, 3 저항에 의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리미터 저항값을 다음의 식에 넣으면 벅1의 경우 R 리미터 저항을 180으로 나눈 거에 1.3을 더하면 실제 동작되는 커런트 리미터 값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표는 실제 데이터 시트에 구현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값에 의해서 저항값에 의해서 동작되는 맥스 리미터 값을 알 수 있습니다. 리미터 값이 10ms 이상 어떤 컨버터가 되든 10ms 이상 출력 커런트가 더 높게 되면 그 시스템은 셧다운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셧다운 이후에 10ms 이후에 다시 파워업 시퀀서링이 거치게 되고 그때 출력 커런트가 정상 동작을 하고 있으면 정상 동작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셧다운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도록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히컨 모드라 부르고 있습니다. 히컨 모드를 사용하면서 시스템의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고 보다 더 정확하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벅 2, 3의 경우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분자에 150이랑 180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 뒤에 값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저항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리미터 커런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벅 컨버터가 동작되는 주파수를 보시겠습니다. 주파수를 보시면 벅2와 벅3는 페이즈가 똑같은 페이스로 동작됩니다. 하지만 벅1과 벅2, 3 사이에는 180도의 페이즈가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에 의해서 출력 EMI 값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인풋 리플 전압을 줄일 수가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TPS651이 동작되는 주파수를 ROSC 핀에 달려있는 저항값으로 마찬가지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시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데이터 시트에 마찬가지로 저항값에 따른 주파수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30 근처를 넣으시면 800Hz 근처로 동작되게끔 되겠습니다. 싱크 핀이 있습니다. 싱크는 200kHz에서 2.5MHz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외부 다른 디바이스들과 동기를 맞춰서 동작시킬 경우에는 이 싱크 핀에 외부 입력 신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 독립적으로 TPS651이 251이 동작될 경우에는 이 핀을 그라운드로 연결하시면 이 자체적으로 주파수로 동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싱크 핀은 스타트업 과정에서는 무시가 되고 파워 굿 신호가 뜨고 난 이후부터 유용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몇 가지 기능을 말씀드리면 오버볼테지 프로텍션 기능이 있습니다.
오버볼테이지 프로텍션은 출력 전압이 많이 높아질 경우 실제 피드백 받는 FB 핀에서 OVP 레퍼런스로 하는 전압의 109% 이상이 되면 그 해당되는 벅 컨버터의 하이사이드 FET를 턴 오프 시킵니다. 그리고 그 값이 레퍼런스 값의 107% 언더로 떨어지면 다시 하이사이드 FET를 턴온 시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게끔 구현하고 있습니다. 파워 굿 시그널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출력 전압의 85% 이하로 떨어지면 파워 굿 시그널이 로로 떨어집니다. 이 경우 세 개 중에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라도 떨어지면은 파워 굿 시그널이 로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세 개 모두가 다 90% 이상이 될 경우에만 파워 굿 시그널이 다시 하이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액티브 하이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액티브 로로 만들고 싶으시면 저희 TI 팩토리에서 선택적으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스트 관련해서 TI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제품들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EVM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온도 챔버 테스트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게 얼음이 되겠습니다. 이 디바이스는 마이너스 40도에서 125도까지 동작이 되게끔 동작하는 디바이스이고요. 본 그림은 얼음이 들어있는 마이너스 40도씨에서 테스트한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TPS 65251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이외에 다양한 TI가 가지고 있는 PMU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에 대해서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TI에서 만든 프로세스가 있고 나머지 다른 회사들에서 만든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여기에 맞게끔 TI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PMIC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OMAP 350 시리즈 쪽을 보시면 TPS 65950 이러한 디바이스들이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벨에서 만든 PXA270에도 TPS 65021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엔비디아, 삼성, C2410 이러한 디바이스에도 저희 TI 디바이스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셀프에서 나온 아틀라스라든지 프리마 칩에도 TI PMIC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TI.com에 PMU를 치시면 최신의 다양한 PMU에 대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TI PMIC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다이나믹하게 iSquare C를 통해서 출력 전압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디바이스 군이 있고 다음 장에 보시게 될 iSquare C를 사용하지 않고 고정적인 출력을 내는 디바이스 군으로 나뉩니다. 이 페이지에서 보시면 iSquare C를 통해서 출력 전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디바이스 군이 되겠고 밑에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의 경우 배터리 차지까지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엔 스텝 다운 DC-DC, 그린색은 LDO, 그 다음 오디오 코덱과 앰플리파이어, 그 다음 USB 2.0, 까만색은 터치 스크린, 하얀색은 USB 스위치, 그리고 DC-DC 스텝업 DC-DC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TPS 65950의 경우 차저도 있고 한 개의 DC-DC 스텝 다운 컨버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5개의 LDO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코덱, 나머지 스텝 부스터업 시켜주는 DC-DC가 한 개 더 있습니다. 엔비디아 프로세서에 해당되는
TPS6586X 시리즈의 경우 굉장히 많은 블락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65230의 경우 3개의 DC-DC와 2개의 USB 스위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게 될 페이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력 전압을 별도로 변경시키지 않고 저항값으로 고정시킨 출력 전압을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TPS652501도 여기에 해당되는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3개의 컨버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TPS65232의 경우에는 1개의 컨트롤러를 포함하고 2개의 DC-DC 컨버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커런트를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은 65232를 사용하시면 1개의 컨트롤러에서 보다 많은 전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TPS6505X의 경우에 2개의 DC-DC, 4개의 LDO 이러한 형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TPS65200의 경우에는 스위치 차저가 있고 화이트 LED를 동작시킬 수 있는 차지 펌프 기능의 부스트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TPS651에 대해서 질문사항이나 다른 체크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번호와 각 해당하는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